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 장경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장경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배경은 이제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송나라고요. 주제는 이제 영웅소설입니다. 그래서 장경이란 인물이 시련을 겪고 그걸 이겨내는 그 고난 극복의 과정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갈래는 이제 영웅소설이고요. 이제 장경이 이제 혼사라든가 무용담을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특히 그 영웅의 일대기를 다루지만 주인공이 하층 체험을 하거든요. 예, 그러한 하층민의 체험을 한다는 것이 중요시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설상 특징에 가시면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와 이제 이별합니다. 그래서 하층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주인공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평민 이하의 신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평민 이하의 신분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도움을 해줍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인공은 인물의 능력을 알아보는 조력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고통을 좀 분담되거나 덜어서 정서적인 공감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한몫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제 이원론적 세계관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되도록 이제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의미가 더 강조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영웅의 일대기를 기술하긴 했습니다만 이 영웅 소설에 특별한 부분은 없고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담보다는 애정담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군담도 나오긴 하지만 애정담에 이제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주인공이 이제 하층 체험을 특히 주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작품의 어떤 그 독자성, 개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소설과는 좀 다른 면모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또 주인공이 비범성에 대한 이제 복선 등이 나오는데요. 이제 부처의 기도에서 자식을 얻는다든가 또 태몽을 통해서 장경이 출생을 예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 복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기본 축은 이제 혼사를 이제 성취하는 거죠. 이제 혼사. 그렇죠? 근데 군대 이야기가 이제 소재를 통해서 유교적인 충의 정신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네요. 또 장경은 이제 이 충의 실현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연왕, 나중에 이제 연왕에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부귀 공명을 얻는 그 공명 획득의 과정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모습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대화에 의해서 사건이 주로 전개됩니다. 물론 비현실적인 요소 없이 사실적인 묘사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요. 서간입니다. 이 편지인데, 이 편지의 기능이 첫 번째로 뭐냐면, 소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소씨가 초혼을 이제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소씨는 이제 부정적인 인물이고요. 이 초혼은 긍정적인 인물인데,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 서간을 중심으로 사건이 벌어지고요. 이 독자가 이제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거나 새로운 사건을 또 유도하는 역할도 이 서간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증거물이고요. 또 등장인물을 또 위기에 빠뜨기도 하고 또 위기에 처한 등장인물을 구해주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간을 통해서 작성자의 인품이 이제 드러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말로 하지 못한 내용을 편지, 글로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한번 작품 내용 한번 보실까요? 예. 전략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줄거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왕패의 딸 월영. 자, 월영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월영이죠. 그 다음에 소성원의 딸 소난영입니다. 이제 얘가 이제 부정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소난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친이 신세를 졌었던 이 진어산의 딸, 그러니까 그 장경의 어머님이 이제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진어사의 딸 진소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제 3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인공 장경은 이제 고생하던 시절에 또 이 초혼이라는 이제 창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첩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삼처일첩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삼처일첩을 데리고 산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어느 날 이제 연왕건성의 꿰매 빠진 연왕건성이 이제 부정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장경은 이 절도로 이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경이 이야기합니다. 누명을 쓰고 만리 적소. 적소라는 것은 귀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귀향지에 가니
우리가 언제 불론지 부인은 각각 자녀를 거느려서 보증해라. 이제 건강을 유지해서 몸 관리를 잘 하라라고 부탁하면서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귀향을 가는 장면이네요. 그리고 또 초혼을 불러서 따로 이제 가만히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된 인물로서는 이 장경과 이 초혼이 이 두 사람의 사랑 관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시는 것이 좋고요. 자, 왕보이는 여기서 왕월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패의 딸 월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보이는 무해무덕하고, 무해무덕이라는 건요, 해도 없고 독도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 진부인은 이제 진소조를 얘기하겠죠. 여기서 나오는 어질건이와 소씨는, 자, 소씨는 누구겠어요? 소난영이죠. 그러니까 소난영이는 천성이 편벽된다. 편벽이라는 건 뭐냐면 공정하지 못하고 편애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볼 때 공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이 타고난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 귀향을 가기 전에 당부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대사 속에서는 이 손안영이를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손안영이가 이 부정적인 인물의 전형적인 대표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 인물과 이 초은이의 이 갈등 관계를 잘 주목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겠죠. 예. 하고 떠날새 새 부인이 흐느끼며 말하기를 상공은 누구겠어요? 장경이죠. 장경. 그렇죠? 보증하사 몸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셔서 누명을 신설이라는 건요. 이제 가슴에 맺힌 원한을 눈처럼, 여기 눈설자잖아요. 눈처럼 다 쓸어내려라. 응? 이겁니다. 씻어내라. 그러니까 이 누명을 깨끗이 풀길 바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쉬라는 건 이제 빨리라는 거. 빨리 집으로 돌아오심을 주야로 밤낮으로 발언하고 싶다. 발언이라는 것은요. 기원하고 축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수여우라는 건요.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비처럼. 그러니까 눈물이 비처럼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슬픔이 지금 극대화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승상이 위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이 지금 어떻습니까? 승상, 상공, 그 다음에 장경 다 같은 인물이에요. 예, 장경, 상공, 승상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래서 발행한다. 발행이라는 건요, 길을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예. 원래 소씨는 소씨, 부정적인 인물이죠. 초은의 지모, 우리 초은이의 지모라는 건요, 이 슬기로움과 꽤, 그러니까 어떤 지혜로운 여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과 승상의 애중, 승상이 이제 초은이를 지극히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해하고자 하더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평상시에 소씨는 지금 뭡니까? 초은에 뭐 하는 겁니까? 질투와 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사시남정객이라든가 이런 작품에서 보시면은 뭐 처가 여러 명이 되거나 이러한 그 첩이 있게 되면 암중머투,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장면에서 비극이 싹트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승상이 없는 때를 타서 계교라는 건 잔꾀, 그렇죠? 계략 이런 거죠. 그래서 시비라는 건요, 여자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몸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누구다? 춘향이라는 거예요. 춘향. 아, 이름이 춘향이네요. 그래서 시비춘향이는 소씨의 몸종입니다. 그래서 초원의 필적이라는 거는 뭡니까? 글씨체죠, 글씨체. 그렇죠? 이것을 도적질한다는 것은요, 필적을 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필적을 그대로 흉내를 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간을 위조한다. 아, 그러니까 위조 문서, 즉 편지 자체를 뭐합니까? 위조를 한다는 거예요. 모함이죠. 그러니까 모함을 빠뜨리려고. 초원의 사환 손침에게, 초원의 사환 손침에게 후이 뇌물을 또 먹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병마 총독 정사훈에게,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인데, 이 정사훈 여차하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손침이 이제 허락을 했네요. 여기서 허락을 하면 안 되는데 돈을 받았으니 허락을 하고 정사훈에 바로 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침은 어때요? 뇌물을 받고 현혹되어서 음모에 적극 가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사원이 본래 문과 출신이에요. 여기 나온 정사원이. 그렇죠? 근데 운주에 있는 병마서로 있을 때, 운주라는
이제 장소가 나왔는데 초혼이라는 이때 이제 창기였거든요. 이 초혼이가. 그래서 이 초혼을 흠모라는 것은 이제 사모하고 연모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의외로 초혼의 서간이 왔음을 듣고 그쵸? 뜻밖이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뜻밖의 편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서 편지를 뜯어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서간의 의미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이 춘향에 의해서 지금 위조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사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죠. 자극을 줘서 정사원이 초혼의 집으로 이제 오게 되는 그 사건을 지금 유발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러한 어떤 겁니까? 이게 결국은 계략의 이제 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계략입니다. 계교 이렇게 계교가 바로 이런 거였네요. 그렇죠? 여차여차 하여라가 바로 이제 사건이 내막이 지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혼은 삼가 그러를 자 편지입니다. 정장군 자화에 올리옵나니 이 정장군 누구겠어요? 정사원을 얘기하는 거죠. 좌하라는 건요 우리 편지 봉투에 귀화 그러잖아요. 그 봉투에 겉봉투에 쓰는 것처럼 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첩이 운주에 있을 때 자 여기서는 누굽니까? 이 첩은 바로 초원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군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첩이 항상 매시고자 하다가 마침 여의치 못하고 장승상이 데려가심에 자 그래서 주야 밤낮으로 사모하는 정이 간절하더니 이제 승상이 절도로 유배를 갔다. 그러니까 외딴 섬으로 귀향을 갔다. 그러니 올 수 있는 약속 기약이 없이 떠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라옵건대 장군은 모일에 언제 장상집을 침입해서 첩을 데려가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일 날 그런 내용을 지금 작성을 한 거네요. 이게 지금 뭡니까? 결국은 개교죠, 개교. 개교이면서 꾸며낸 이야기를 지금 어떻습니까? 모함을 하려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사원이 이제 간파했다고요. 정사원이 간파했다는 건 속마음을 꿰뚫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즉시 답장을 써서 주건을 손침이 돌아와 전하니 소씨가 기꺼하다.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씨는 어떻습니까? 계략이 잘 먹히니까 기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춘향에게 건네며 말하기를 너 이 서간을 답서겠죠. 그렇죠? 예. 정사원이 보낸 답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초원에 서한 책상 밑에 감춰라 라고 하면서 이윽고 소씨가 시비를 데리고 초원에게 가니 초원이 일어나 살해하겠죠. 이제 윗사람이 왔으니까. 그래서 고마운 뜻을 나타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는 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누지에 하림하시니 그러니까 누추한 곳에 이렇게 이곳에 오셨으니 이런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오는 것을 하림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겸손한 말하기예요. 불승 황감하나이다. 불승이라는 건요. 황송하고 감격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승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고요. 황감은 황송하고 감격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황송하고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라는 거죠. 그렇죠? 예. 소씨가 말하기를 승상이 귀향지에 가신 뒤로 자연히 심사라는 건 이제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울룰하기로 너무 울적하다. 답답하고 울적하니까 울랑을 보여왔노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찾아왔다 이거죠. 하며 서책을 뒤져보는 척 하다가 그렇죠? 이미 다 알고 뻔한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간을 얻어내 이제 다 위치를 아니까 꺼냈죠. 그래서 이거 뭐냐라고 이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소씨의 계략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초원이 지금 점점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서간, 이 답서잖아요. 그렇죠? 예, 정사원의 답서. 이 서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 장면 보실까? 이 편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시침 떼고 묻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초원이 놀라서 보니 피봉, 겉봉투라는 얘기입니다. 겉봉에 정총독은 울랑에게 화답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편지에 대한 답장을 한다라는 거니까 전혀 지금 어떻습니까? 초원은 황당무계하겠죠. 그렇죠? 예. 이에 실색이라는 거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로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소씨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어떻게 네 방에 이게 있냐라고 좀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뜯어보는 거죠. 기서라는 건 보낸 편지, 즉 붙인 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편지가 있는데 전에 운주에 있을 때 낭자를 흠모하고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이 평생 간절하다. 그래서 의외의 수찰,
손편지를 내가 받아보니 일천간장. 이게 뭡니까? 애달픈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간과 창자를 얘기하는 건데 애달픈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는 것 같다. 이 반가운 정해, 이 반가운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반갑고 종차 그 추후에 나중에 그 반가운 마음을 하려니와 일단 기별한 그렇죠? 소식을 전한 거잖아요. 기별한 말을 그대로 따를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정사원이 초원에게 이제 답서를 보낸 거고요. 초원에 대한 이 흠모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부탁을 들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하기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정사원과 초원의 이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상황을 이제 언급하면서 어떻습니까? 상대방, 즉 초원이의 마음을 공감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결국 부탁을 들어주고 시행하겠다라는 답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소씨가 이걸 보고 어때요? 대로 크게 노한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렇죠? 예. 그 시비, 종호를 여자 종호로 하여금 초혼을 결박하고 호통치겠죠. 그래서 너 승상이 아니 계시다 하여 이런 행실을 하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요라고 하면서 아주 연극을 잘 하고 있네요. 하고 즉시 왕 씨도 부르고 이제 진 씨도 부른 겁니다. 두 부인을 부른 거죠. 그래서 화류정에 이르니 자 화류정이라는 장소가 나왔죠. 초원을 결박하고 무릎을 꿇렸죠. 대경 크게 놀랐겠죠. 그죠? 크게 놀라서 그 까닭 연고는 까닭입니다. 그 이유와 까닭을 물은즉 소씨가 어때요? 서간을 내어 베며 말하기를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구체적인 증거물이고 이 초원을 곤경과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행실을 가졌을 줄 누가 알았으려 하면서 두 부인은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인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 바쁜 중에 어찌 그 일을 처리를 하겠느냐? 어떻게 처분하기를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니? 라고 하면서 당황을 먼저 묻죠. 그렇죠? 소씨가 말하기를 정상원이 오늘 밤에 오마하였으니 음탕한 여자를 아직 가두고 기미 낌새를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인이 각각 침소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이제 화류정에서 어디로 갔어요? 예, 침소로 이동했다. 이렇게 장소의 이동도 좀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소씨는 모든 노복은 이제 사내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분부해서 준비하겠죠. 당연히. 정사원이 옴을 기다리니 밤든 후에 과연 이제 사원이 가정을 데리고 여러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겠죠. 혼자 오지 않고 바로 문을 깨치며 들어오거늘 노복등이 자 일시에 고함하고 내달아 사원을 결방하겠죠. 그리고 세 부인께 고한즉 사원이 불의지변 갑작스러운 이 변고를 당한 거죠. 그렇죠? 초원의 서간을 내어 드리며 애걸하거늘 자 애걸은 이제 뭡니까? 애걸복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숨을 구걸하는 겁니다. 이 정사원이. 그래서 모두 보니 초원의 필적이라. 그렇죠? 이 서간을 보니까 이 초원의 필적 그대로. 이거는 이제 뭡니까? 도적을 했다고 했으니까 훔친 그 글씨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사원은 어때요? 초원이 보낸 편지를 어때요? 소씨에게 보이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 이거죠. 자기가 이 집에 오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위기에 빠진 이 정사원을 구해주는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서간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소씨가 말하기를 정사원은 정말 무죄하니 죄가 없으니 풀어주어라. 그렇죠? 석방해라. 당시에는 이제 방송이라고 합니다. 석방하는 거를 알았죠? 춘향전에도 보면 방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풀어주는 것을 방송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진씨 침소에 돌아와 12향란을 이제 부르겠죠. 향란이를. 그래서 울랑의 빙옥 같은 절개. 그렇죠. 이제 진씨는 이미 누명을 쓴 걸 안 거네요. 그렇죠? 어찌 가련치 아니하려.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나의 이 편지와 먹을 것, 음식을 가지고 가만히 옥중으로 가라. 그렇죠? 예, 침소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옥중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초원의 옥중. 그러니까 진 씨는 결국 뭡니까? 자신의 그 편지와 음식을 옥중에 갇힌 초원에게 전달하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그 향란이가 이제 어떻습니까? 수명. 뭡니까? 명령을 받고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밤을 기다려 울랑이 갇힌 곳에. 그렇죠? 초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취향을 불러. 그러니까 이제 울랑의 12취향이 있겠죠. 이 취향이를 불러 부인 서간과 음식을 드리니 이때 초원이 불의의 누명을 싣고 옥중에 갇혀 신세를 생각하고 혼절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초은이가 지금 혼절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취향이의 이 구함을 입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겨우 정신을 차렸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 씨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서간을 뜯어보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진 씨의 그 따뜻한 성품이 이 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 지모가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상황도 있고 판단 능력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전생 연분으로 과거에 승상 건질이라는 건요 얼굴을 씻겨드리고 머리를 빗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그 잔시중을 들은 거죠, 그렇죠? 예, 받들다가 가운 집의 운이 불행해져서 승상이 원적 멀리 이제 뭡니까 귀향을 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낭자 동렬의 시기를 입어. 그러니까 여기서 낭자는 초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렬이라는 건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예, 소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입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 그렇지만 천도 소소하시니 천도라는 건요. 하늘이 내리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도. 그렇죠? 하늘이 내리는 법이 또렷하고 분명하니 이 말이에요. 공명정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컨대 내가 소원하는데 복중아 임신 중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예, 태아가 있었던 그런 임신 중에 있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잘 돌봐가지고 몸을 버리지 말고 뒷날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아주 위로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초은의 현재 처지를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고 초은에 대한 위로와 연민의 그런 말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초은이 현재 상황을 또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면서 그 처지에 공감하면서 위로를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물을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그 사람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했죠? 그냥 간접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와 행동을 보여서 심리를 드러내주는 거. 그 뭡니까? 장면 제시, 극적 제시,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장경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더 하시고요. 예,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